import라고 하시고 판다스라고 하시고 s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가 판다스를 매번 타이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pd라고 약어를 사용해서 해당 라이브러리 모듈을 사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제 데이터를 정의하기 위해서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100이라는 값, 200이라는 값, 300이라는 값, 400이라는 값 순차적으로 저장하게 되고, 그리고 해당 값에 대응되는 인덱스 값도 저희가 정의를 해보았죠. 그래서 인덱스라는 변수에다가 저희가 예를 들어 월요일이라는 값, 그 다음에 200이라는 값에 대응될 수 있는 키 값으로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그다음 목요일, 순차적으로 저희가 인덱스 값을 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를 저장할 변수로, 시리즈 객체를 저장할 변수로 s라는 변수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pd라는 모듈로부터 시리즈라는 함수를 생성자죠. 시리즈라는 클래스를 저희가 괄호로 호출하게 되면 생성자가 호출되기 때문에 생성자가 호출되게 되고, 저희가 여기 함수 안에다가 생성자 인자값으로 첫 번째로 데이터 값을 전달을 해주게 되고, 두 번째로 인덱스 값을 전달을 해주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전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프린트 s라고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값을 저희가 인덱스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저희가 실질 값, 데이터에 있는 값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행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0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행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으로 저번 시간에 처음으로 알아봤던 행에 접근하는 방법 ILOC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그래서 ILOC는 뭐의 약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테거의 인티저 로케이션의 약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진 않지만 이렇게 내부적으로 부여된 이 행번호, 인티저 행번호를 통해서 행에 직접 접근한다 해서 I 로케이션, 그래서 ILOC라고 해서 저희가 ILOC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저희가 S라는 시리즈 객체로부터 ILOC를 사용을 해서 대괄호 안에다가 저희가 접근하고자 하는 행번호를 대입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수요일에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ILOC 대괄호 안에다가 2번이라고 입력을 하면 다음과 같이 수요일에 관련된 값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월요일의 값을 보고 싶다면 해당 행번호는 0이기 때문에 0이라고 하셔서 이렇게 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ILOC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LOC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LOC는 간단하게 로케이션의 약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LOC가 여기 LOC 약자로 사용해서 활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LOC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덱스, 저희가 위에서 밸류에 대응되는 값을, 키값을 저희가 설정을 했잖아요. 이 키값으로 행에 접근할 때 인덱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LOC는 인덱스를 통해서 값을 접근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print라고 하시고 s라는 시리즈에서 LOC를 사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 LOC 대괄호 사이에다가 접근하고자 하는 인덱스 값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화요일에 대응되는 값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LOC 대괄호 안에다가 화라고 하시면 화에 대응되는 값인 200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LOC를 통해서 값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알아봤던 건 ILOC와 LOC에서 슬라이싱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슬라이싱은 다시 한번 다루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때 또 설명을 드려도 충분히 복습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 할 때 다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다뤄봤었고요. 이 네 줄을 다시 복사하시고 한번 생성, 수정, 삭제도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맨 처음에 생성할 때는 간단하게 새로 생성할 인덱스를 S라고 하시고 LOC를 통해서 생성하고자 하는 인덱스 값, 예를 들어 금요일이라고 하신 다음에 거기 대응되는 값으로 저희가 뭐 700이라고 해서 새로운 행을 추가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프린트 S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금요일이 추가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삭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삭제를 할 때는 저희가 S라는 시리즈 객체로부터 드롭이라는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드롭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첫 번째 인자값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인덱스 값을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화요일이라는 값을 삭제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화라고 하시고 저희가 삭제를 해볼 수 있겠죠. 네, 저희가 화라고 하고 삭제를 하게 되면은 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데 저희가 바로 반영을 시킬 때 inplace라는 인자값에다가 true값을 전달을 해줌으로써 화요일이 바로 삭제될 수 있도록 반영을 시키는 방법도 활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삭제하는 방법 알아봤었고요. 그 다음에 수정하는 방법 잠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또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저희가 목요일에 있는 400이라는 값을 800으로 바꾸고자 해요. 그럴 때 저희가 S라고 하시고 LOC에서 목요일에 해당하는 값에다가 저희가 800이라고 대입을 해서 삭제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값들을 이렇게 LOC에다가 대입 연산자를 활용해서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식, 저희가 조건식도 작성을 해봤었죠. 예를 들어 con이라는 변수에다가 저희가 시리즈에서 어떠한 조건식을 작성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300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을 따로 필터링해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con이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조건식을 만족하는 행들은 con을 출력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true 값을 나타내게 되고 만약에 해당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는 애들은 false 값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true, false들을 나열을 해서 원하는 행들만 선택적으로 봤던 실습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S라는 시리즈 객체에다가 대괄호 안에 해당 true, false 데이터를 대입하게 된다면 해당 조건식에 만족하는 데이터들만 이렇게 저희가 필터링해서 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또 사용을 한다면 S 대괄호 안에다가 S300이라는 조건식을 직접 대입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저희가 데이터 시리즈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프레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임포트 판다스를 판다스라는 모듈을 가지고 와야겠죠. 그 다음에 s라는 키워드로부터 저희가 판다스를 pd라고 약어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저희가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리스트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각각의 st1이라는 학생 정보를 딕셔너리 형태로 지정을 했었죠. 그래서 st1에 대한 학생 정보를 키들 형식으로 name이라는 키에 대응되는 값으로 자기 자신의 이름 김태준이라고 대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age라는 키에 대응되는 값으로 저희가 33이라고 대입을 해봤고요. 그다음 뭐 예를 들어 스코어라고 해봅시다. 스코어라는 키에 대응되는 값으로 예를 들어 자신의 점수를 대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마찬가지로 st2라는 변수에도 저희가 임의의 값들을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t2의 홍길동이라고 하고 age로는 뭐 24살이라고 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스코어는 예를 들어 83점이라고 저희가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st3라는 변수에다가 name이라는 키에 대응되는 값으로 이순신이라고 저희가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age 마찬가지로 36살이라고 하고 스코어도 해당되는 값으로 94점이라고 저희가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렇게 각각 작성을 했으면은 데이터라는 리스트 변수에다가 어펜드를 해줌으로써 전체적인 데이터 구조를 맞춰볼 수가 있겠죠. st2 다음 데이터의 append st3라고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 셋을 준비를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자,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할 객체로 df라는 변수에다가 저희가 pd에 있는 판다스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생성자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클래스로 정의된 생성자를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성자에다 저희가 위에서 작성한 데이터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데이터 프레임이 완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라고 하시고 최종적으로 print df 라고 하시면 이렇게 그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 형태 보시니까 어떻게 보이시나요? 엑셀에서 저희가 시트 정보를 정리할 때처럼
그 첫 번째 행에는 컬럼 정보가 들어있고 나머지 행에는 그 컬럼에 맞춰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저번 시간에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도 제가 이제 첫 번째 열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덱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인덱스 저희가 따로 데이터 프레임을 정의할 때 인덱스 값을 정의를 했었나요?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0부터 순차적으로 인덱스 값이 배정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인덱스 값을 배정을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인덱스라는 변수에다가 학번, 예를 들어 101번, 102번, 103번 학번을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준 학생의 학번은 101, 홍길동 학생의 학번은 102, 이순신 학생의 학번은 103라고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데이터 프레임을 정의할 때 저희가 시리즈를 정의할 때도 바로 두 번째 인자값으로 인덱스 값을 전달을 했듯이 데이터 프레임을 정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인자값에다가 인덱스 값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셋이 준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시리즈에서도 제가 보이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행번호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부여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행번호가 부여되게 됩니다. 자, 이 행번호가 어떨 때 사용이 되나요? 저희가 ILOC를 할 때 사용이 됐었죠. ILOC. 그래서 저희가 보이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부여된 행번호를 ILOC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접근을 할 수 있다. 근데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이렇게 행에 대해서만 행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열에 대해서 열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ame 같은 건 0번째 열 번호, 그 다음에 age 같은 경우는 1번째 열 번호, 그 다음에 스코어 같은 경우에 2번째 열 번호가 부여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부여된 이 열 번호 또한 ILOC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일단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원하는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이 2차원 형태로 정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name이라는 컬럼만 따로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데이터 프레임 df라는 객체에다가 저희가 대괄호 안에다가 name이라는 컬럼 이름을 대입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name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해당 데이터를 봤을 때 시리즈 형태로 생긴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약에 저희가 하나의 컬럼만 선택을 한다면 시리즈 객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컬럼스라는 변수에다가 보고 싶은 컬럼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ame이라는 컬럼, 그 다음에 age라는 컬럼, 두 개의 컬럼을 같이 보고 싶기 때문에 컬럼스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 요번에 df 대괄호 안에다가 컬럼스 변수를 그대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입을 하고 실행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나요? 저희가 선택한 두 개의 컬럼 내용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각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린트 타입 df, 이 df 데이터 프레임 타입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df라는 객체의 타입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해당 데이터 프레임에서 name이라는 컬럼 값만 선택을 했을 때 해당 타입이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하나의 컬럼만 선택해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다음과 같이 어떻게 나오나요? 시리즈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아무리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하나의 컬럼만 선택을 하면 해당 데이터 타입은 시리즈가 되게 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해당 데이터 타입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이라고 하시고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컬럼스 정보에 대해서도 타입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타입 함수를 적용해보니까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저희 아무리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하나만 선택하면 시리즈 객체가 되게 되고 만약에 2개 이상의 컬럼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객체를 가지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 타입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ILOC를 사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LOC는 마찬가지로 인티저 로케이션의 약자이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ILOC를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 객체로부터 저희가 ILOC를 사용을 해서 만약에 저희가 해당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두 번째 행, 1번째 행이죠. 그래서 0번째, 1번째, 2번째이니까 1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ROC 대괄호 안에다가 1이라고 하시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다음과 같이 1행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키밸류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위에서 컬럼을 빼고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1행에 관련된 학생 정보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2행에 관련된 학생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ILOC 대괄호 안에다가 2라고 해주시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2행에 관련된 학생 정보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리즈에서도 사용을 했을 때 ILOC로부터 원하는 행을 행번호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마찬가지로 ILOC를 통해서 원하는 행번호의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번호만 있는 게 아니라 열번호도 이렇게 부여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저희가 행번호와 맞춰서 열번호도 한번 선택적으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df i eroc 마찬가지로 i eroc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이 이행에 있는 1열 age에 있는 값을 따로 뽑아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쉼표로 구분해서 열의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i eroc라고 해주시고 행번호 쉼표로 구분해 주신 다음에 열번호로 해주시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 행에서 1열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i eroc를 통해서 원하는 행들에 접근을 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ero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eroc. 마찬가지로 print라고 하시고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저희가 eroc를 적용을 해봐야겠죠. 자, eroc는 저희가 시리즈에서 어쩔 때 접근을 했어요. 인덱스로 값에 접근할 때 활용을 했었죠. 그 마찬가지로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eroc를 사용을 할 때는 인덱스 값을 통해서 값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학번 중에서 102번 학생의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eroc의 값 대괄호 안에다가 102라고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2라고 하시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102번 학생에 해당하는 정보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2번에) 해당하는 학생 정보. 자, 만약에 저희가 101번 학생의 학생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eroc 대괄호 안에다가 101이라고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101이라고 대입을 해주시면 거기에 관련된 학생 정보가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i eroc에서도 첫 번째 인자값만 선택을 하면은 행번호,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값까지 연달아 선택을 하면 열을 선택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근데 eroc에서도 마찬가지로 열을 특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print라고 해주시고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eroc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101번 학생 정보에서 원하는 컬럼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따로 컬럼을 지정을 하진 않았지만 상단에 컬럼 정보가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스코어라는 컬럼을 따로 뽑아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값에다가 스코어라고 해주시면 101번 학생의 다음과 같이 스코어 점수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스코어 점수. 이렇게 저희가 eroc를 통해서 원하는 행 그리고 원하는 컬럼에 접근해서 값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eroc 사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i eroc에서 한 번 더 슬라이싱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i eroc에서 슬라이싱을 해서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객체로부터 i eroc를 사용을 해주시고 저희가 만약에 0행부터 1행까지
두 개의 행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대괄호 안에다가 0이라고 해주시고 위아래 쌍따옴표 하시고 저희가 두 개의 값을 보기 때문에 0에서 2를 더한다. 2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선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선택을 해주시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행에 대해서만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에서 ILOC를 사용을 했을 때 첫 번째로는 행번호만 선택적으로 선택을 했었는데요. 두 번째 값을 대입을 하니까 열번호로 열도 선택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ILOC 슬라이싱에서도 열에 대해서 슬라이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ILOC를 적용을 해주시고 만약에 0번부터 2번 이 행에 관련된 학생 정보를 따로 뽑아서 보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0행부터 1행까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0 위아래 쌍따옴표 2라고 해주시고 저희가 열에 대해서도 슬라이싱을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열에 대해서도 슬라이싱을 하니까 행에 대해서는 위에 두 행에 대해서 저희가 선택적으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열에 대해서도 0행부터 1행 사이에 있는 두 개의 열이기 때문에 해당 열에 대해서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의 행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밑에 출력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ILOC를 통해서 행에 대해서도 슬라이싱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열에 대해서도 저희가 열번호를 통해 슬라이싱을 적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LOC에 대해서 슬라이싱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OC 슬라이싱. 마찬가지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LOC라고 하면 되겠죠. LOC라고 하고 만약에 저희가 102번부터 103번까지 슬라이싱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102번이라고 저희가 시작점을 지정해 주시고 저희가 끝 지점으로 103번 위아래 쌍따옴표를 통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해당 범위 안에 있는 다음과 같은 학생 정보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ILOC를 통해서 슬라이싱을 할 때는 저희가 예를 들어 0 위아래 쌍따옴표 2라고 했을 때 이 2라는 값은 포함되지 않고 0부터 1까지 두 개의 행만 선택되게 되고 그 다음에 LOC 같은 경우에 101 슬라이싱 102네요. 102 슬라이싱 103이라고 한다면 해당 값을 포함하게 되죠. 이건 포함하지 않고 LOC 같은 건 포함하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이 선택되게 돼서 다음과 같이 102번 학생과 103번 학생이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OC는 인덱스를 통해서 저희가 슬라이싱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슬라이싱을 할 때 오른쪽에 있는 값을 포함해서 출력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LOC에서 열번호도 한번 슬라이싱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2번 학생부터 103번 학생까지 슬라이싱을 적용을 해주게 되고요. 다음에 저희가 메인부터 스코어까지 슬라이싱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임부터 스코어까지 슬라이싱을 적용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개의 행이 선택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시작점을 age라고 하면은 이렇게 age부터 스코어까지 선택적으로 열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반대로 name부터 age까지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열에 대해서 슬라이싱이 적용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기본적인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ILOC를 적용하는지, 그 다음에 LOC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일단 데이터 프레임이 보시면은 되게 뭐랑 비슷하나요? 엑셀 데이터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엑셀 데이터 프레임을 엑셀 데이터로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기존의 엑셀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끌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8시 58분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